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땐 유니클래스 김세롬입니다. 제가 작년에 비대면 상담반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입시 상담반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을 가진 상담자가 찾아왔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의정부고등학교 3학년 손영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영상의 엄마 손숙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어서 찾아오셨을까요? 이제 수시 카드를 최종 쓰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수시 납치를 당하더라도 수시에서 입학 과정을 끝내기를 원하고 계시고 저는 정시라는 좋은 또 카드가 있으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최종적으로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그럼 어머니께서는 정시 지원 아예 반대하시는 걸까요? 아예 반대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아이가 이제 수능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제 수능도 잘 볼 거라고 믿지만 육모, 구모에서 들어오지 않는 재수생이 수능에서 엄청 많이 들어온다. 등급이 한두 등급씩 떨어지는 거는 기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시로 대학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어서 수시에서 안정적인 카드를 꼭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고민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6월에서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정시 카드도 이제 입시에서 쓸 수 있는 훌륭한 카드 중 하나인데 불안하다는 이유로 버리는 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이제 남았고 현재 여름방학이랑 학교 끝나고 2학기에서 계속 지속적인 정시 공부를 노력해보고 싶기 때문에 완전히 정시를 버리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이거 지금 되게 칭찬할 만한 건데 이게 또 친구들이 이맘때쯤 되면 수시, 정시 나뉘어가지고 하나는 거의 포기하려는 친구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영상 학생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시 카드 6장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 경희대 학종, 중앙대 학종, 마지노선은 이제 건동홍 라인까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상향을 한다면은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은 희망사항인 거죠. 일단은 꼭 쓰고 싶은. 엄청난 희망사항. 학과는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학과는 산업공학과 내지 경영학과로 일단 1차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과를 바꿀 수 있다면은 문과로 전향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어머님께서 희망하시는 대학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대학들을 좀 생각하고 계실까요? 건동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이렇게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름 들어본 대학 가는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도 했다가 그래도 애가 노력한 걸 알았는데 새벽 1~2시에 들어오고 이 과정을 다 봤는데 그래도 좀 이름을 들어본 데를 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진단에 앞서서 내신 성적을 먼저 볼 텐데요. 학기별 내신 성적 어떻게 되는지 말해볼까요? 1학년 1학기 2.17, 1학년 2학기 2.04, 2학년 1학기 1.83, 2학년 2학기 1.74, 3학년 1학기 2.22입니다. 총계는 1.98입니다. 전과목 평균이 1.98이라는 거는 내신에서는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학종으로 지원하기에 나쁜 성적 아니고 오히려 좀 좋은 성적에 속한다. 내신만 봤을 때는 그럴 것 같고 일단 산업공학과를 희망하잖아요. 혹시 어떤 과목들이 중요한지 알고 있을까요?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가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에 대한 성취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3입니다. 그쵸. 물리학, 화학은 어떻게? 물리랑 화학이 물리가 1학기 때 3, 2학기 때 2, 그리고 화학이 1학기 때 2, 2학기 때 3 이렇게 전체 평균에 비해서 지금 수학, 과학이 약간 낮은 추세를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또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산업공학과는 공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수학, 과학 관련 성취도가 3등급 정도라면 단순하게 1.98로 또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상위권 대학을 노려보기에는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친구가 정시 카드까지 활용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시로는 어디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6월하고 3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탐구를 조금만 더 올리면 건동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3월과 6월 모의고사 어떻게 나왔어요? 많이 처참하게 나왔어요. 먼저 3월 모의고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국영수 다 3이고요. 세계사 4, 물원 3, 6월 모의고사 국어 4, 수학 2, 영어 1, 세계 지리랑 세계사 3.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한번 이거 넣어봤어요, 성적? 아니요, 아직. 선생님이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실 건동 라인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가고 싶어요. 왜냐면 육모 기준으로 봤을 때 건국대에서 이제 뭐 70% 컷을 환삼 점수로 했을 때 687.37이 나왔거든요. 우리 친구가 676.618이에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렇죠? 동국대 70컷이 666.37이었고요. 우리 친구 점수가 648.64예요.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홍익대는 70% 컷이 한산 점수로 129.9인데 우리 친구 점수가 128.75, 조금 근접하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홍익대는 반영 방법이 좀 달랐어요. 거기다가 한국사 1에서 3등급까지는 가산을 10점을 줬어요. 우리 친구 한국사 몇 등급이었죠? 1등급. 그렇죠. 가산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학교마다 좀 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 점수 다 넣고 학교별로 다 돌려봐서 이제 그걸로 예측을 하는데, 사실은 모의고사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사실 모의고사만큼 나올 수 없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홍익대 70% 컷에 우리 친구가 가깝다고 해도 그런 친구들이 대거 지원을 했을 때 굉장히 촘촘하게 돼서 우리 친구가 근접한 점수였지만 실제로 비슷하게 나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은 감안을 하고 약간은 보수적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모의고사 저희가 또 분석해보니까 어머님이 또 걱정하실만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자, 안 넣어보고서 약간 좀 너무 희망차게 말한 것 같습니다. 수치로 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나오길 잘했구나. 저희가 내신 모의고사 다 봤죠. 가장 중요한 학교생활 기록부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 영상학생 생활기록부 보셨을까요? 네, 봤습니다. 아이가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해 주셨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반고다 보니까 생기부의 깊이라던가 나열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주제에 대해서 또는 탐구 동기라던가 이런 게 세세하게 적혀 있지는 않았다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가 스스로 보기에 나의 생활기록부 어떤 것 같으세요? 융합적 생기부를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산업공학과랑 경영 이 두 가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생기부를 짜왔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경영 위주로 해서 경제학 관련됐거나 아니면 마케팅, 아니면 ESG 경영 이런 식의 위주로 1학년 때 생기부를 채웠고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산업공학과면은 공학적 요소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양자역학 기반한 반도체 관련해서 또 생기부를 채웠으며 2, 3학년 때는 1학년에 비해서는 ESG 경영이나 인문학적 요소보다 자연 계열의 요소를 더 많이 첨가했습니다. 융합형 인재로 보이고 싶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산업공학과를 보면 공학적 베이스에 경영이나 경제적인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이렇게 뽑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융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거를 더 베이스를 두고서 연결을 시키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교과적인 부분들은 경영이나 경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아리 활동을 경영경제 연구로 해서 아주 꾸준히 했는데 그거를 산업공학과랑 좀 연결을 시켰으면 그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동아리 자체가 경제경영연구소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경제경영 관련한 걸로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1학년 때라면 사실 더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1학년 때는 약간 진로 탐색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2학년 때도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좀 아쉬워버리는 거예요. 2학년 때 보면은 마케팅 쪽으로 좀 많이 했고 경제에 대한 그런 분석 같은 것들을 많이 주로 한 걸로 보여요. 근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부 곳곳에 좀 보였어요. 우리 친구가 경영 베이스의 산업을 접목을 시켰다. 이게 좀 거꾸로 했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근데 산업공학과는 공학이 기초기 때문에 조금 반대로 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경영경제로 지원하기에 사회과목 이수 안 했어요. 경영경제에 대한 비교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로 마이너스 됩니다. 특히나 상위권 대학에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꼭 들어야 되는 그런 과목들 이수 안 한 친구들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수를 다 한 친구들이 지원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선택 과목까지 이수를 안 하고 거기 했다.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는 지금 인문계열로는 지원을 하면 안 돼요. 상경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기록부 보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산업공학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활동 중에 2학년 때 진로활동 중에 P형 반도체층의 MZ 델타 도핑을 이용한 LED 성능 향상 같은 관련 자료 또 탐구하면서 그런 활동을 했던데 활동을 되게 학생부 종합전형답게 했어요. 왜냐하면 물리 1에서 배운 개념에 대해서 현재 기술에 접목을 해서 또 진로를 연결시켜서 이게 또 했고 추가 탐구로 또 화학까지 발전을 시켰어요.
시켜서 그렇게 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탐구하고 교과목에서 우리가 배우는 개념을 연결해서 그런 탐구하는 것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런 활동들이 되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해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선택 과목은 자연계열에 맞춰져 있고 비교과는 경영과 경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에 대한 게 더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업공학과로 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들은 경영, 경제 베이스로 하는 친구들이 지원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친구랑 비슷한 그런 친구들이랑 경쟁했을 때는 그렇게 또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생기부의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친구고 나름 그래도 서로 보완을 할 수 있어요.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제 둘을 보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이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산업공학 쪽으로 계속 밀고 가거나 아니면 자율전공 정도로 좀 하는 방법 학종을 오히려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신이랑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생활기록부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제 초반에 두 분의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수시 납치당하더라도 수시에서 끝내자는 의견. 그래도 난 정시카드까지 꼭 활용하겠다. 이런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학교 생활기록부 굉장히 좋습니다. 내신도 괜찮고요. 하지만 불안한 요소들이 몇 있었어요. 그래도 정시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자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고 쓰려면 최저 맞춰야 되잖아요. 어차피 수능 준비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올려보면 너무 좋죠. 저 이 시점에서 하나의 전형을 완전하게 버리는 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정식 카드까지 활용하겠다는 우리 친구의 그 의견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장 희망하는 대학인 고려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쓰고 싶은 거 하나 써야죠. 6장 카드 중에 그 정도는 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떨어져도 실망하지 않기. 고려대를 쓸 거면 정말 그냥 우리 직진으로 산업경영공학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또 건대, 중대, 경희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대를 제외하고 봤을 때 건동홍부터 내려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시카드를 이제 6장을 추천을 하자면 일단 하나는 고려대로 저도 확정. 건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추천전형 이걸로 좀 써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건동홍 라인, 제가 추천하는 라인도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이게 상향입니다. 적정 라인은 아니에요. 산업공학과가 있긴 한데 건대에서 우리 친구의 그 계열 적합성을 어느 정도 평가를 해줄지에 대한 확신이 좀 없기는 해요. 이제 모집 인원도 좀 적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좀 가능성을 높여보고 싶어서 자율전공학부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홍익대가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라인에 좀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도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산업데이터공학과 조금 더 이제 수학적인 마인드가 기본이 되어야 있는 학과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적합성이 없진 않다. 홍대를 쓴다면 그래도 여기가 제일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산업시스템공학과. 동국대 같은 경우도 전공 적합성 되게 많이 보죠. 어쨌든 이제 공학 베이스로 한 내신이 좀 되어 있고 그래도 세분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이제 그 과목별 물리학이라던가 화학이라던가 수학에 대한 것들이 좀 돼 있어서 이제 그거를 감안한다면 한번 지원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조금 안전카드를 생각을 한다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과 전형, 고교 추천 전형으로 산업공학과. 근데 이건 2합 7 최저 학력 기준이 걸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교과의 조금 위험한 점은 이제 면접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시 납치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한번 고려는 해봐라. 근데 모의고사로 우리가 점쳐봤을 때 또 과학기술대학교는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한번 넣어본 학교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교과,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 또는 기술경영학과. 이 둘 다 완벽하게 산업공학이랑 일치하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가능성 면에서 봤을 때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로 갔을 때는 내가 했던 선택 과목이라던가 이런 수학, 물리 관련한 활동들을 그냥 정말 있는 그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지금은 산업공학과 너무 가고 싶은데 공부해보면 이쪽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로 가서 이제 좀 선택하는 방향도 있고 아니면 내가 경영 베이스 이거 좀 놓치고 싶지 않다 하면 30% 서류평가의 교과로 본다면 기술경영학과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생각한 게 있을 거고 저는 완벽하게 제가 6장을 딱 제시하기보다는 우리 친구나 어머님께서 생각했던 거에 리스트를 조금 더 추가한다는 느낌으로 결국은 이거 다시 다 고민하고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6장 정할 때 6개 딱 정하지 말고 한 10개 정도를 정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거예요. 거기서 걸러가면서 두 분이서 같이 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상담을 오늘 좀 해봤는데요. 어떻게 고민이 조금 해결되셨을까요? 저는 완전 해결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우리 친구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또 받아들이다니 정말 기특한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실을 깨달아서 우리 거기로 끝나면 안 되지. 어떻게 할 거야? 얼마 진짜 안 남았고 이제 얼마 전에 100일도 깨졌으니까 두 번 다시 이 절차를 밟지 않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입시 고민이 있는 분이라면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뭘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